자, 이번 시간은 좋은 점포 판별법, 일반적인 이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입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권 유형별 입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점포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업종 선정이 끝나고 나면 상권 분석도 좀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점포가, 내가 지금 들어갈 점포가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내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점포인지, 좋은 점포인지 나쁜 점포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입지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제 권리금도 덤터기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출점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상권 분석과 마찬가지로 입지 분석 역시 마찬가지. 그 해당 점포, 내가 지금 출점할 그 점포 앞에 서서 여기에 가령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점포가 고객들 눈에 잘 띄느냐, 띄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고객이 내 점포에 쉽게 출입하기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점포 앞에 주차가 되느냐, 주차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업종, 상권, 입지도 마찬가지로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입지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하면 내가 계약금을 그냥 날리든지 손해를 보고 안 하든지, 그리고 그 점포를 한 번 정하게 되면 변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 기본 이해에 들어가서 입지가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지라니까 그거 상권 분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똑같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입지 분석하고 상권 분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권이라는 것은 그 상권 이렇게 범위, 내 상품이나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입지라는 것은 그 점포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접객 장소, 두 번째는 점포가 소재하는 지리적, 위치적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점포가 몫이 좋아야 장사를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몫이 70% 이상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입지가 중요하다 하기는 한데 옛날보다는 조금 더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입지라는 게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개별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토지 특성 중에서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성, 늘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한 번 이래 입지를 선정해버리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특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입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될 하나의 점포,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사업을 영위해야 될 점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제가 요즘 하도 이제 챗GPT가 이제 유행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입지 좀 설명 좀 해봐. 하고 했더니 얘가 영어로 이렇게 답을 줘요. 이게 이제 location refers to specific point or area in physical space라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물리적인 공간의 한 영역,
이거나 특별한 특별한 지점에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고요. 입지 분석 프로세스는 이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후보지 점포를 물색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보지 점포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입지 조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입지 조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실은 이 입지 분석 좋은 점포 판별하는 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방위법에서 이 점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 방향을 파악해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환경 조사라 해서 경쟁점은 어디에 있는지, 경쟁점에는 또 어떤 대표 상품을 팔고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주변 환경 조사. 그리고 이제 장애 요인, 이걸 우리가 말하는 상권 단절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 단절 요인이 내가 출점하는 주변에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내 점포 옆에 학교 운동장이 있을 경우에 그걸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입지 특성 조사를 해서 업종 구성 및 업종 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시설 조사. 내 그 점포의 전기 시설은, 가스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정화조 용량은 어떻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고요. 일곱째는 입지 유형입니다. 오늘 이제 목적격, 유동형, 배달형,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입지 조건 조사, 이거 5가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적격, 유동형, 입지 유형, 요 3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그 점포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점포를 구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35년 동안 이거를 접목을 해서 실패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 자랑 같지만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눈을 타고나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편집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것만 한 가지 말씀드려요. 상권 분석에서 거리와 이동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권, 범위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포에 대해서 330m, 1차 상권. 그 시간은 5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 점포 중심을 해서 1차 상권은 330m, 반경 330m. 그리고 고객들이 소요되는 시간 5분.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매자의 상권 범위는 5분이다. 1차 상권 도보로 330m, 자전거로 1km, 그리고 오토바이로 2.5km.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점포를 특성을 조사할 때 건물 규모, 내가 지금 이 점포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층짜리가 좋은지, 2층이 좋고 3층짜리 건물이 좋은지, 5층짜리 건물이 좋은지, 그 건물 규모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1층에 갈지, 2층에 갈지, 3층에 들어가야 될지, 업종 그 유형에 따라서 층마다도 다 궁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위치는 내가 지금 남향을 보고 있는지, 북쪽을 보고 있는지, 코나 점포가 있는지, 내 점포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도로폭이 2차선, 4차선 물고 있는지, 이거 위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종 구성, 내가 지금 5층짜리 지금 건물에 들어간다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분식집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분식집 말고 주변에 이제 어떤 업종들이 1층부터 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 왜 그러냐? 뒤에 가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그 건물 안에 똑같은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 점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그 건물 안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점포 특성 조사할 때, 입지 분석할 때 건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왼쪽 라인 상권, 오른쪽 라인의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설 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용량, 도시가스인지 LPG 가스를 쓰는지, 그리고 공조시설, 정화조용, 화장실, 이런 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변 환경조사에서는 집객시설,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상권 달 아까 장애 요인이랬잖아요. 그리고 경쟁점, 이런 주변 환경조사도 필요하다.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손익계산을 합니다. 손익분석을 해서 내가 하루에 월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 매출액을 내가 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월 매출 얼마 정도 올라올 거야. 그리고 내가 재료비로 몇 프로 주고 인건비 몇 프로 나오고 세금 얼마 주고 이런 계산을 다 끝내서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점포라고 판단할 때 그때 계약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소유권, 권리관계, 임대인의 인적 특성. 임대인의 인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손품 팔아서는 절대로 모른다. 제가 그래서 항상 상권분석 입지부는 현장에 발품을 많이 팔아놓은 이유가 여기에요. 이게 임대인의 인적 특성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기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탐문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특성이 어떻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나 토지 대상 이런 부분들은 계약하기 전에 본인도 꼭 떼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제공은 다 해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뗀 서류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달 상간에 변동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꼭 당일날 현장에서 바로 서류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입지 확정 및 이제 계약까지 권리도양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권리 양수도 계약,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이게 여러분들이 권리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장님하고 새로 들어가는 사장님끼리 권리금을 이렇게 주고 받고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를 맺어주면서 월세를 확 올린다든가 이럴 경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